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제 그 언론에 이제 생중계가 됐던 비상경제 회의를 놓고 오늘도 이제 관련해서 여야 간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때보다 이제 심각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과 분위기가 적절했느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켜보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께서 이제 조금은 이러한 어떤 국민 앞에 나서는 자리가 이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해보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던 뭐 이야기들이나 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되고 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일단 좀 저는 좋게 봤고요. 네. 뭐 내용 면에서는 뭐 당연히 나와야 될 내용들이 나왔고 지금 실제로 이제 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위기 같은 게 실제로 기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완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명확한 어떤 해안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만큼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저는 일단은 이런 회의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잘한 일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용은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위기감이 그 회의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좀 농담하고 태도가 별로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지금 채권 시장이 완전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발행한 채권도 지금 이번에 유찰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고 주거 관련해서도 지금은 대출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저가격에 사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고 있는 거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도 못 팔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금리는 오르고 있어서 실제로 그 금리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하게 소비 위축이 될 텐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진짜 비상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인데 그 회의 내부에는 전혀 비상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려 그 회의를 보고 윤석열 정부가 전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국민들이 저는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너무 위기 상황인 것을 어떤 이런 국가 원수가 이렇게 어필을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네.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경제에서 있는 신뢰가 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셨던 지금 레고랜드발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건데 오히려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회의 자체 이름을 비상경제 민생회의라고 잡지를 않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상한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그렇지 않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그냥 싶습니다. 민생경제회의로 그렇죠. 예를 들면 했으면 경제회의를 괜찮을 한다던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아주 비상한 각오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상한 거죠.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비상벨을 울리고 나서 소방관이 막 오히려 다급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이렇게 사태를 통제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비상대책회의지만 의연함을 보여주는 게 어떤 국가적인 신뢰감에 있어서 좋은 방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게 또 바로 레고랜드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함께 또 김진태 도지사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강원도정을 파탄낸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그 사안을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레고랜드 사업이 사업성이 있었는가? 당시에 판단할 때. 그러니까 사실 레고랜드는 처음에는 사업성이 꽤 높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유적이 나오면서 이게 사업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당시에 추진하도록 판단하는 게 적절했는가? 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최근에 언급되는 레고랜드 사태는 사실은 강원도가 갚겠다고 한 걸 안 갚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안은 서로 다른 사안이고요. 근데 어쨌든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도가 그 전에 약속했던 걸 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이게 되게 심각해지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50조를 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는 내년 1월까지는 돈 갚겠다고 다시 말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김진태 도지사가 잘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외로 레고랜드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했는가는 따로 따져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전 이제 도지사 때 어떤 이런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적절치 못한 계약이 있었던 건 뭐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결국 이 지방채라고 하는 국채나 다름없는 이 부채를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금리로 이제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신뢰가 깨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후부터 그러면 우리 이 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실질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진태 도지사께서 실수를 하신 게 맞고 그 실수가 그냥 단순히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태라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께서도 스스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미 이 사태가 김진태 도지사 개인이나 강원도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정부에서 발빠르게 50조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대책을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사태가 확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이런 정부의 신뢰, 이런 경제상에서의 신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그 김진태 도지사 책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같이 하셨는데 그 민주당이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오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김의겸 의원 징계안 제출에 대해서 그 여야의 대응과 또 이제 입장, 대응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용이 뭐 제대로 사실 확인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어떤 진상에 대해서 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진행이 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고 또 김의겸 의원께서 기존에 이제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허위 사실 논란이 2번, 3번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원래 많이 그러시는 분이 그런 것을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 그 이후에 이것이 단순히 김의겸 의원 개인의 그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또 받아서 쟁점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러면은 아무리 국회의원이 어떤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때 어떤 압박을 받지 말라고 있는 것이지 자신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발언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 TF팀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것을 만드셔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을 때 설사 어떠한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걸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저는 이걸 민주당 분들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저는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윤리특위에 제소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이 좀 제기한 의혹 자체는 저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약간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회에 어떤 의혹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준 거죠. 근데 그것이 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지금 그 현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겁박을 해요. 내가 걸 테니까 당신도 뭐 네. 걸래? 그래야 의혹 제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고 이어서는 윤리특위에 제소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이은재 의원이 사실 말도 안 되지만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수의 계약하냐고 막 제기했죠. 그러면서 이거 횡령이다. 사퇴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매우 부적절했지만 당시에 이제 교육감은 조혜영 교육감은 다시 확인하고 말해주겠다. 그리고 사실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게 사과하라고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이은재 의원을 따로 징계하자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마치 한동훈 장관을 뭔가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국회의원의 어떤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의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의 그 뭐 특검 TF 네, 네. 구성과 이제 특검까지 이야기 나오고 특검이 있는데 저는 방금 얘기하신 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 MS 사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실제로 그걸 보고 그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관계를 잘못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MS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분이 그냥 그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네. 알고 있었던 거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어떤 제시된 내용들이 일방적인 녹취지 않습니까? 녹취도 당사자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내가 들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당장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뭐 민주당 의원 누구누구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대 하고 그 녹취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겁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김의겸 의원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더 감정적이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우선 거기에 대한 사과가 있고 나서 그렇지만 우선 저희가 그렇게 어떤 사실관계 확인을 못하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 사과하겠다. 그렇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어떤 윤리제소나 뭐 민사를 걸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과도한 것이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순서에 맞지. 근데 어떠한 사과나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님? 그러면 예를 들면 짧게 한 말씀하시고 요 사안은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네. 작년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그 돈 따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죠, 국민의힘이? 그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디 SNS에 올라왔던 사진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사과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런데 네, 그런 것을 꾸준히 해오지 않고 항상 자기가 당했을 때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적절하다고 근데 생각을 민주당에서 윤리특위에 제소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냥 그것으로 그냥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본 것이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되게 억지로 의혹을 제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야 저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지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징계를 줄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듣고요. 네. 오늘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지방으로 총출동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충청으로 향했고요. 민주당은 대구로 향했습니다. 이 시점에 양쪽 다 지방으로 향한 뜻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들어볼까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정치적 해석이라기보다 사실 수도권에 많은 정치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전 지역에 가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매천시장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피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고자 하는 걸로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이것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지방을 챙기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충청도 지역이 지난 지선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약세인 지역이었는데 이번 지선에서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지지율을 많이 찾아왔는데 다시 또 지금 저희 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격전지에 내려가서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국 곳곳을 이제 구석구석 좀 많이 다니면서 정치인들이 정말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국정감사가 끝났고 정기 국회는 이제 입법의 시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는 있는데 정작 민생 법안 처리가 여전히 이제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극한 대치로 또다시 국회가 공전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투명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좀 협조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 중에서도 어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국감 전체를 뭐 퇴장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이재명 대표 개인을 이제 방탄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이렇게 어떤 정당한 수사나 이런 공무 집행을 가지고도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파행을 일으킨다면 저희가 진짜 민생을 해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민주당 분들께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이제 레고랜드 발 얘기도 하셨다시피 네. 지금 실제 이게 뭐 레고랜드 바는 강원도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희 국가 부채가 400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전 정부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200% 넘게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국가 국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모든 곳에 예산을 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부채가 가득한 이 착고를 이제 물려줘 놓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감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 당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윤 정부가 그런데 거긴 이제 뭐 예산을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신경하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공격을 하시면 사실 협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협치하자고 하는 게 좀 뻔뻔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쨌든 외국에 다녀오시면서 야당을 대상으로 이 XX들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런 유감 표현 안 하셨죠. 그리고 최근에 또 주사파 관련해서 김문수 위원장을 뭔가 옹호하듯이 발언을 하다가 주사파랑은 협치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야당을 주사파인 것처럼 이렇게 명시하신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사에 협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중앙당사에 들어와서 자료를 가져간 거는 87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2006년도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도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들어가서 자료를 들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 중앙당사에서 충남도당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거기서 압수수색하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안전 관련해서라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협치를 하자고 하는 게 얼마나 뻔뻔한 모습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재정 건전성 관련한 이야기 하셨는데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고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근데 법인세 깎았고 그리고 증여세도 깎겠다고 7월에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와의 동행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른 이 일들을 계속하고 계셔서 제가 뭔가 이렇게 논쟁을 좀 건강하게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논쟁하기 되게 어려운 국면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세율 삭감 같은 경우는 경제 부양책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경제가 상황이 너무 좋다라면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상황이 나빴을 때 이전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남겨줬더라면 부채를 많이 증가시키지 않았더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이렇게 줄여놓고 우리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사파 이야기는 주사파라는 게 결국 주체사상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독재를 긍정하는 사상인데 독재를 긍정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협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야당이 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재발절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이게 그 김용 부의장. 네, 부의장께서 사무실이 이제 하필 그 당사 8층에 계셨던 것뿐이지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아까 전에 뭐 저희 당은 중앙 당사를 안 했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국회의원 의원회관의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빼놓고 마치 저희가 뭐 기존에 없었던 뭐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게 너무 과도한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한 있으면 말씀만 충분히 이야기 한 드리고 말씀만 싶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정말로 협치할 태도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처음에 취임했을 때도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전혀. 그리고 지금도 또 안전 관련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또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야당에게 되게 몰상식하게 하면서 또 만나자는 어떤 명분만 쌓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아주 뜨겁고 네. 두 분의 설전도 정말 예, 오랜만에 만나서 토론에 그런가요? 네. 토론의 진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전국이 지금 굉장히 긴장돼 있고 팽팽하다는 그 반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김의겸 의원 윤리위 제소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오늘 관련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